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1단원 함수의 극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함수의 극한이란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거고요. 만약에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면은 fx는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알파를 a는 x에서의 함수 fx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고요. 기호로 나타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예시로 보면요. x의 값이 a가 아니지만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y의 값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 함수일 때의 극한을 알아보면은 상수 함수 fx는 c는 모든 실수 x에서 함수값이 항상 c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a가 어디에 있던지 함수값은 c이기 때문에 a가 어디에 있던지 극한도 c가 나오게 됩니다. 함수 fx에서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즉 무한대로 계속 간다라는 뜻이고요. fx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호로 표현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알파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fx에서 x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 즉 x가 양의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fx의 값이 일정한 값 베타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 함수 fx는 베타에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 나타내면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는 베타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발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x의 값이 0이 아니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즉 x의 값이 이렇게 점점 0으로 가까워지지만 0은 아닌 걸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fx의 값은 이렇게 한없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fx의 값은 한없이 커지고, 그리고 이 gx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x의 값이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지면 y의 값은 점점 더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죠. 이 말이 gx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이게 이 말이고요. f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함수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무한대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극한과 자극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극한을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극한은 이렇게 플러스로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가 플러스 우극한 쪽인 거죠. 그래서 우극한을 찾으실 때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오른쪽 그래프는 알파의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x가 a로 갈 때의 우극한은 알파가 됩니다. 그리고 자극한은 마이너스로 나타내고요. 마이너스는 왼쪽을 뜻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가는 그래프에서 알파의 y값을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베타가 나오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자극한은 베타가 됩니다. 또한 함수 f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면 x는 a에서 fx의 우극한과 자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은 알파로 같다. 또 그 역도 성립한다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극한을 표현할 때 뒤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따로 붙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 자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이제 중요한 걸 배워볼 건데요.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입니다. 우선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알아두셔야 해요.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일 때, 첫 번째로 상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상수를 리미트 밖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 함수가 더해져 있는 경우에서는 두 함수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볼 수 있고요. 두 함수가 빼져 있는 경우에서도 따로따로 분리해서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안에 두 함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도 따로따로 분리해서 곱할 수 있고요. 두 함수가 리미트 안에 나눠져 있는 경우에도 따로따로 분리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건데요. 제가 제일 기본적이고 간단한 유형들만 모아봤어요. 첫 번째로 다항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fx가 다항함수면은 이 x의 값에 a를 대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있어요. 이게 다항함수니까 x의 값에 1을 대입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의 제곱인 1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즉 이 함수의 극한은 2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0분의 0꼴의 극한입니다. 0분의 0꼴이면 인수분해하거나 유리화한 다음 약분하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예시를 보시면 아까 다항함수인 것처럼 1을 대입해보면 0분의 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0분의 0으로는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 함수를 인수분해해주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를 1을 약분해주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 다음 아까 다항함수 했던 것처럼 x에다 1을 대입해줘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극한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인데요.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스킬로 꼭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데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하면 됩니다.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라고 하면은 극한값은 항상 0이 되고요.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다라고 하면은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 비를 비교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라고 하면은 발산하게 됩니다.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큰 예를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2라는 식에서는 x에 무한대를 대입하게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0으로 극한값은 0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 분모 분자가 모두 2차로 차수가 같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하면 됩니다. 개수는 이 최고차항 앞에 붙어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3이 극한값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경우를 보겠습니다. 분모의 차수가 1차고 분자의 차수가 2차니까 분자의 차수가 더 크게 되므로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일 때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gx보다 작거나 같다면 알파는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은 즉 함수값이 큰 게 극한값도 크고 함수값이 작으면 극한값도 작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함수 hx에 대하여 hx는 fx보다 크거나 작고 gx보다 작거나 같고 알파와 베타가 같으면 리미트 hx는 알파 또 베타도 되게 되죠. 알파랑 베타랑 같은 거니까 함수값이 같으면 극한값도 같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극한값이 같으면 이 둘의 함수값도 같을 테니까 이 사이에 있는 hx의 함수값도 같고 극한값도 같다라는 의미입니다.